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자, MWC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지 좀 됐고요. 이번에 시차 적응하는 게 좀 힘이 들어가지고 후속 영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만큼 이런 식으로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좀 꾸몄는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나머지 통신사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제일 처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통신사는 바로 여기입니다. 도이체텔레콤이에요. 여길 들어가면서 굉장히 재밌는 영상들을 좀 봤었었는데 함께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죠. 예, 도이체텔레콤 부스에 와 있습니다. 도이체텔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AI 쪽에 굉장히 많은 포커싱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이번엔 마젠타 AI라고 하는 이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도이치텔레콤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되어져 있죠. 핑크핑크하게 되어져 있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신선한 것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엠리스라 그래갖고 다른 통신사들이나 다른 회사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앱을 켰었을 때 스마트폰을 켰었을 때 앱이 없이 바로 스마트폰이 실행되게 만들어 줄 거야 이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은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장비를 켰을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화면밖에 안 볼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었는데 이거랑 잘 맞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전시가 되어져 있는 스마트폰에 몇 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스마트폰인데요. 이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잠깐 보면서 이야기해 보죠. I'm just showing what it is like for perplexity. You got the 보시죠? 지금 이 버튼을 눌렀었을 때 스마트폰을 키자마자 버튼 하나가 달려있는데 얘를 누르게 되면 퍼플렉시티가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퍼플렉시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나머지 스마트폰들은 요즘에 삼성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들도 그렇고 다들 제미나이하고 연동을 가지고 있죠. 제미나이하고 다이렉트로 연동을 시키거나 아이폰 같은 경우 애플 시리하고 연동을 시키거나 애플 인텔리전스 이 두 가지를 택하는 걸로 구도가 잡혀갔는데 도이치텔레콤은 우리는 퍼플렉시티 쓸 거야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럼 무슨 장점을 갖고 있느냐? 통신사 입장에서 이 도이치텔레콤 입장에서는요 작년에 얘기했던 엠리스를 실행할 수 있게 돼요. 폰을 켰을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퍼플렉시티가 그 중간에서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원하는 것들을 굉장히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연결성의 포커싱을 맞추겠다. 이거를 보여줘서 좀 신기했었습니다. 내년에 또 기대가 되고요. 아직까지는 제대로 오픈은 되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올해 하반기 중에는 도이치텔레콤에서 스마트폰을 내놓을 건데 저렴하게 100만 원 언더로 굉장히 저렴한 스마트폰을 만들고 이 스마트폰은 AI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죠. 물론 도이치텔레콤이 만드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제휴한 상품들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EN이라는 곳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 EN 같은 경우에도 단골 스타죠. 에티살랏 N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부스를 좀 봐보죠. 부스를 쭉 들어가게 되면 한국 부스는 크게 잡혀있습니다. 노키아 바로 앞쪽에 잡혀있고 노키아는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꼭 한번 들려보시면 들려보셔야 되는 이유가 얘가 있어요. 이게 아메카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아메카. 이번에도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가지고 얘가 그 녀석이 맞나? 하고 제가 두 번 다시 봤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 아메카라고 하는 로봇이 원래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이게 3년 전이었었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휴머노이드 중에 제일 유명했었는데 제가 마우스를 쓱 갖다가 대면은 보다시피 앞에 눈을 뜨는 모습도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사람이 손가락을 대고서 이야기하게 되면 감정 표현이 충실한 대단한 로봇이에요. 이게 공개가 되고 나서 이 로봇이 작년에 MWC에서 나왔었고요. 여러분들이 라스베가스에 가시게 되면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스피어에도 이 로봇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사람이 손가락을 쭉 갖다 대게 되면은 되게 징그러운 표정이라든지 이상한 거 보는 듯한 표정, 눈동자 따라다니는 거 봐보세요. 그런데 이 로봇에 이 휴머노이드에 몇 년 전부터 GPT가 적용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에티살랏이 얘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SRR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도 직원이 있거든요. 앤디언트 직원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확실히 로봇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아메카 로봇 그대로가 맞고요. 근데 스킨을 입히고서 위에 머리카락을 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건 밑에 보면 신발도 신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불쾌한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금 전에 그 로봇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품이 몸에 보이니까. 외부로 보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피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머리카락을 붙여놨는데 뭐 이게 예쁘지도 않고 저는 좀 애매했었다. 하지만 재밌는 부스니까 내년에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하나 또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셀피를 만들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앞에 서서 사진을 찍고요. 자기가 원하는 아바타의 모습을 고르게 되면 조금 기다리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줍니다. 자,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얼굴 하고 난 다음에 QR코드를 보내갖고 등록이 다 끝내고 나니까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별로죠. 이런 모습에서 이왕 좀 멋있게 만들어주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재밌는 정도. 나머지도 있습니다. 뒤에는 드론을 탑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VR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무대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도대체 왜 에티살라에서 이런 걸 갖고 있느냐? 예, 이번에 통신사들은 다 비슷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것들은 통신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야. 우리는 미래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 이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회사 NTT 도코모 좀 봐보죠. NTT 도코모도 독특한 회사이고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도코모 같은 경우에는 좀 구석에 관이 있다 보니까 못 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저는 항상 가는 편이에요. 이번에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일본 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NTT 도코모예요. NTT 도코모 같은 경우에는 91년 8월부터 자회사로 설립이 됐었죠. 그래서 도코모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감각 정보 공유 기술, 센싱 기술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센싱 기술이라는 게 한 사람이 서서 표정을 짓거나 손동작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휴머노이드가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을 이 방식으로 해서 한쪽에서 뭔가를 터치하게 되면 반대쪽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이번 왜 모여있나 하고 봤더니만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VR 또 새로운 기능들을 공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감각 체험이라고 근데 제가 기다려왔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볼만한 게 있진 않더라고요. 지금 얼굴에 차고 있는 것들 보이죠? 줄이 쫙 서 있어요. 쫙 서 있고 이거보다 제가 다른 걸 몇 개 보여드리죠. 첫 번째로 필테크라는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필테크라고 하는 게 느끼는 테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모습은 제가 좀 이틀째가 되니까 좀 피곤했어요. 가면 자, 이런 식으로가 필테크입니다.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고 손에 뭔가를 좀 쥐고 있죠. 손으로 만지고 있으면 감각적인 것들을 전해주는 기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기술이라서 이건 한번 체험을 해보고 가려고 해요. 네, 여기다 줄을 섰는데 이 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보고 있고요. 손에다 그냥 갖고 있어요. 이거 느끼면 막 설명을 해주면서 지금 영화가 재생이 느껴지지 되는데 않아? 손에서 라고 얘기를 진동이 했는데 쭉 느껴지고 눈앞에 보이는 건 영화가 와일드 재생이 될 로봇이 때 재생이 되고 있었었고요. 그 로봇 장면에서 이런저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몰입감 사운드를 주면서 손이 우웅하고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엄청난 감각적인 걸 느끼는 건 해줄 아니고 그냥 손에 진동이 오는 정도? 요거는 좀 아쉬운 기술이었다. 오히려 재밌는 기술은 요 기술이었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줄을 서고 지나갔다고 했었던 바로 이분이었었는데 바깥쪽에 그냥 TV를 갖다 놨더라고요. 연동시켜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착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르자라고 하는 이름의 회사하고 제휴를 맺은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제가 지난번 CES 갔었을 때 영상을 찍어갖고 보여드렸었던 바로 그 회사예요. 그럼 이 안경을 썼을 때 이 사람만 눈앞에 볼 수 있도록 컬러로다가 이렇게 뭔가 따라 쓰라고 나옵니다. 물론 기술적인 발전은 굉장히 됐더라고요. 그전에 썼을 때는 눈에 그냥 까만색이라든지 아니면 도형 정도가 떠올랐었는데 이거는 눈에 이렇게 쓰니까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대로 사실 이것만 봐도 되겠네요. 눈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앉아 계신 보다도 VR과 AR 이런 부분에도 통신사들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기술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똑같이 따라 썼죠. 방금 전에 이 여성분께서 이렇게 쓰는 모습이 오른쪽 위에 같이 따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것들 많이 갖다 놨거든요. 로봇도 갖다 놨었는데 아쉽게 제가 갔을 때는 그 로봇은 좀 전시를 끝낸 상태였었고 얘는 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이나텔레콤에서 기체 이항에서 드론을 갖다 놨네요. 사람이 탑승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게 샤오펑이라고 하는 물론 이 모델인데 상태에서 바로 이륙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여기서 아닙니다. 이제 제휴가 하늘을 나를 되어져 수는 있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적용되는 되면서 걸 보여준 것 그리고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체까지도 지원을 할 예정이다를 보여주는 게 화면에 아니었습니다. 보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이건 통신사입니다. 기체로 이건 만들어놨었죠. 통신사인데 뒤에 AI 홈이 있어요. 나머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AI 기술들을 갖다 놓은 것들은 뭐랄까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KT라든지 LG U+, 그리고 SKT. SKT는 이번에 가정적인 것들을 강조하지는 않았었지만 KT가 홈 부분을 강조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AI 홈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여기 뒤에 보게 되면 비주얼 팻이라고 되어져 있죠.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연결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나아가고 가져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자, 차이나텔콤까지 해서 외국 회사들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재밌었던 것들, 그리고 순위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다음 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